10강 일탈 이론 1번 A부터 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이거나 차별교제 이론 아니면 낙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와 B와 C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 A. 청소년이 그와 친밀한 비행 청소년 집단과 자주 오래 어울리다 보면 그들로부터 범행 기술은 물론이고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 등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배웠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친구한테 배운 거니까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지. B. 청소년이 사소한 비행을 저질렀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비행 청소년이야 라는 중요한 말 나왔죠? 꼬리표를 붙였대. 이 꼬리표가 결국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비행 청소년이야 라는 낙인을 찍어서 얘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비행 청소년인가 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 그 얘기야. 낙인 이론에 해당되겠지. C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도 커다란 포부를 갖도록 사회가 된대. 하지만 현실은 그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 취업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이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성공하고 싶은 이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얘네들은 불법적인 수단도 저지르게 된다. 요거는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머튼의 아노미를 설명하는 이야기 같네. 자, 그러면 각각 A, B, C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니까 문제 볼 수 있겠죠. A는 사람들이 일탈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탈 행동을 중요한 거 나왔어 사회적으로 학습하여 일탈자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차별교제 이론이 일탈의 학습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도 똑같은 유형이야. 바로 넘어갈게. 가는 사람마다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일률적이지 않대요. 일탈에 대한 반응도 상이하대요. 특히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여기 중요한 말 안에 지속적으로 어울리면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내면화하여 일탈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나는 사회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규범은 붕괴된대. 그런데 아직 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했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돼서 일탈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대. 요거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어. 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왔다. 일탈은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인 반응과 인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행실이 굉장히 좋았어. 하지만 B는 좀 여태까지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이 B가 어떤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해도 A가 하면 아우 실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B가 하게 되면 역시 쟤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저지른 행동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야. 일탈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가, 행위자가 누구인가 요걸 둘러싸고 사회에서 일탈 행동이야 라고 반응을 하게 되어 일탈 행동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일탈 행동엔 특정한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하자. 가. 차별규제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이 중요한 말 학습된다고 본대. 맞네. 일탈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이 차별규제 이론이었어. 3번 문제. 요거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마지막 교사의 해설부터 확인할 거야.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 시기에 누구의 행동은, 갑의 행동은 A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에 갑의 일탈 행동은 함정이 있지 C가 아니래 B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에 대한 이야기를 역으로 한번 읽어보자.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후 친구들을 모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대. 왜? 얘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어. 돈을 벌고 싶었다는 얘기지.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제도가 그를 뒷받침해 주질 못하는 거야. 성공을 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제도, 요런 것들이, 기회, 요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갑은 그 괴리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야겠구나.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일탈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A는 뭐에 대한 얘기야?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이론이 되겠지. 그러면 출소한 다음을 보자. 출소한 후 교도소 작업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로 취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했대. 낙인이 찍힌 거지, 범죄자로. 그래서 갑은 자기가 어차피 범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은 범죄라는 굴레에서 얽매인 삶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여겨서 범죄 조직에 아예 가담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B는 낙인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나는 범죄자구나, 어쩔 수 없구나, 계속 일탈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개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본격적으로. 그러면 B는 낙인 이론이네. 그러면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C는 나머지 하나 차별규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의뢰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무엇이 적합할까요? A, B, C 중에서 읽어보자. 을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기 때문이래.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했지만 을은 승진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대. 그러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매번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회사에서 승진의 기회가 없다라는 걸 알고 체념하였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의 기밀을 넘겨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서 회사의 기밀을 훔쳤대요.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합법적으로는 그 기회가 제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을의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할 때는 A, B, C 중에서 머튼의 아노미 A가 얘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하겠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론은 A이다. 맞네. 답 1번. 4번도 똑같이 A, B, C로 직접 넘어가 볼게. A. 폐가의 유리창을 깨고 지붕을 오르는 행동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놀이에 불과했대.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점차 구제불능이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우리는 구제불능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더래. 요거는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 B. 법을 어기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소질이 아니라 그들이 배워온 내용 때문이래. 그러면 일탈의 행동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네. C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인 강조는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그 목표를 추구하라는 입력 아니고요. 압력으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목표와 얘를 이루기 위한 제도의 괴리 상태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네. 얘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1번 A, 낙인 이론은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의 신중한 적용 이런 것들을 강조한대. 그렇지. 잘못된 낙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지속적인 일탈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혹시나 낙인을 찍게 돼도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답은 1번. 5번 역시 똑같아. 일탈 이론 A, B, C. 얘네들은 각각 머튼의 아노미,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 그럼 살펴보자. 여기도 사실은 순서대로 읽어야 하지만 선생님 미리 문제를 풀었거든. 그랬더니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의 일탈은 A나 B, 을의 일탈은 B나 C, 병의 일탈은 A나 C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어. 확인해보자. 갑은 문화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대. 문화적인 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지. 그러면 갑의 일탈은 A나 B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문화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갑의 사례에서 머튼의 아노미는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지. 반면 을은 일탈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대. 그럼 을은 뭐는 안 했다? 차별교제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내용 보자. 을의 일탈은 B나 C로 설명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A가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자동으로 B가 뭐다? 낙인 이론이다. 그러면 A, B, C가 지금 다 확인이 됐어. 문제 보자. 1. A는 차별규제 이론은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 확대를 중시한대.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C,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지. 2번. B는 낙인 이론이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한대.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는 건 차별규제 이론이니까 B가 아니라 A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C는 머튼의 아노미야.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대. 너는 친구 때문에 학습으로 일탈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잘못된 비정상적인 일탈 집단과의 교류는 이제 하지 마.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라고 얘기하는 건 차별규제 이론이겠지. 그러면 C가 아니라 A의 해결 방안이 되겠어. 그럼 3번도 땡. 4번. B는 낙인 이론이네. A와 C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본대. 그렇지. 낙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낙인 이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탈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평소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 쟤는 좀 문제가 있어 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일탈 행동이 되지만 모범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일탈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건 낙인 이론의 특징입니다. 답은 4번. 6번. 디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 현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갑이 말하네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새로운 가치가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작동했던 전통적인 규범과 새롭게 등장한 가치가 혼재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될지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요거는 뒤리캠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성공에 합법적인 기회가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른대. 왜냐면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탈자 또는 범죄자라 부르겠죠. 얘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범죄 방식, 이런 것들을 배워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배웠다는 얘기니까 차별규제 이론이네. 청소년 시기에 전과자가 된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은 이루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비합법적인 수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머튼의 아노미야. 그럼 문제 보자. 1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다르게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대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해결 방안으로 강조하는 건 차별규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틀렸어. 갑이 아니라 을의 관점과 연관성이 있지. 2번.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다르게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얘를 우리가 낙인이라 부르지. 낙인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건 지금 갑, 을, 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병의 관점은 머튼의 아노미야. 갑의 관점과 다르게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대요. 맞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문화적인 목표는 뚜렷해. 그런데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강조되는 이 문화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탈 행동,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맞아. 답 3번. 7번. 이 내용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거든. 확인해보자. 그림에서 T 시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지 않은 집단은 가, 처벌을 받은 집단은 나로 표시돼 있대. 도표를 확인하니까 처벌을 받았던 가 집단은 시간이 지나고 범죄가 발생한 횟수가 동일하지만 나 집단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 범죄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여기에서 처벌이 낙인에 해당이 되겠지? 그럼 낙인을 찍은 집단은 2차 일탈로 이어지지만 낙인이 찍히지 않은 집단은 2차 일탈로 이어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낙인으로 인한 2차 일탈의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은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낙인을 찍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게 낙인 이론이야. 1번부터 그럼 확인할게요. 일탈이 개인의 타고난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건 우리가 배운 이론 중에 없어. 2번.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 방안으로 본대.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될지 몰라서 일탈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디르켐의 아노미지. 그러니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서 일탈을 해결하고자 이야기하는 건 아노미 이론과 관련이 있겠다. X. 3번. 일탈에 대한 낙인이 후속 일탈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본대요. 후속 일탈이 바로 2차적 일탈이야. 맞네. 8번 문제 조금 어려워. 집중할 필요가 있다. A부터 D는 각각 디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낙인 이론, 차별규제 이론, 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 답변 중에 특히 뭐를 확인하자? 채점 결과 확인하자 그랬다. 그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 또는 점수가 가장 낮은 아이, 얘 답변이 중요한 거야. 확인해보자. 가장 점수가 높은 아이는 병 3점 받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라는 말과 같이 을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갑은 2점입니다. 2개 맞았어요. 그리고 2개 틀렸어요 라는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답변 확인해 볼까? 갑과 병의 답변을 확인했더니 1번 질문에만 같은 답변을 했고 나머지 답변은 엇갈린 답변을 했어. 이런 경우에 1번 같은 답변을 한 1번은 둘 다 맞았어야지만 점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확인해 볼게. 만약에 갑과 병의 1번 답변이 틀린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갑의 답변 중에 2, 3, 4번 중에 하나는 틀렸고 2개는 맞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그냥 임시로 3번, 4번 맞은 답변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병은 3번, 4번 엇갈린 답변을 했기 때문에 틀린 답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갑이 틀린 답변을 한 2번과 엇갈린 답변을 한 2번 답은 병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병은 몇 점밖에 받을 수가 없다. 1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점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답변을 한 1번은 맞는 답변이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 1번에 해당되는 답변이 맞았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A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A는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나요? 예, 이게 맞는 답변이래. 그럼 A는 차별규제 이론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2, 3, 4번 중에 어떤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4번으로 넘어갈 거야. 왜? 4번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2개씩 나누어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중에 A가 차별교제 이론이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조금 구분하는 게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 4번으로 넘어갈게요. B, D와 다르게 A와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나요? 요거는 얘가 맞는 답변으로 병이 맞았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만약에 병이 올바른 답변을 한 것이라면 A가 차별규제 이론이니까 C가 누가 되는 거다. 그렇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일탈 이론은 차별규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었거든. 그러니까 A가 차별규제 이론이라면 C는 낙인 이론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C에 대해서 설명을 한 2번 답변으로 넘어가 볼게. C가 낙인 이론이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확인해 볼까? 낙인 이론은 일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나요? 예. 낙인 이론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일탈자인가 봐 라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내면화되어 일탈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바른 답변이 되겠지. 그러면 엇갈린 답변을 한 요거는 틀렸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갑이 맞은 답변을 했고 병은 틀린 답변을 한 거야. 그래야지만 점수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서 3번 질문 확인해 볼게.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까? 아니요. 라고 말을 했어. 만약에 얘가 올바른 답변이라면 D는 머튼의 아노미가 되지만 아니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B가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고 D가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을의 답변도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1번 아니요. 틀렸고 2번 아니요. 틀렸네. 3번 아니요가 올바른 답변인데 얘라고 말했으니까 틀렸네. 4번 얘가 맞는 답변인데 얘라고 말했어요. 맞았네. 그러면 기억은 몇 점이다? 1점이다.
그러면 1번 기억은 1점이다. 맞아 틀려? 맞았어요. 자, 얘들아 9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얘도 좀 어려워. A부터 D는 각각 뒤르케메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차별교제, 낙인이론, 일탈의 이론이 다 나왔네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는데 맞게 적은 이론은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합니다. 질문의 만점은 4점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점수가 높은 요거 3점짜리와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1점짜리 얘를 주시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문제부터 확인해 보자. 자, 1번 질문부터 확인할게. 일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낙인 이론밖에 없다. 따라서 나머지 3개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해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일단 예라고 나와야 되는 건 하나인데 얘가 지금 2개를 표기했잖아. 그러면 B, C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니요라고 답변한 A, D는 맞는 결과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아하, A하고 D는 낙인 이론은 아니겠구나. 요게 지금 확인이 가능한 거야. 두 번째 질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나요?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누군가요? 낙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이야.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지. 얘는 2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확인하기가 애매해. 그럼 밑으로 내려갈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나요? 여기에서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낙인 이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 라고 답변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4번으로 갈게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까? 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머튼의 아노미밖에 없다. 자, 그런데 B, C가 지금 예라고 답변했거든? 근데 예라는 말은 하나밖에 할 수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역시 A, D는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B, C는 1번과 4번의 질문을 적용해 보았더니 낙인 이론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머튼의 아노미일 거야 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A, D는 하나는 차별교제 이론이고 하나는 뒤르켐의 아노미겠구나. 요 정도는 지금 분류가 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점수가 가장 낮은 1점을 받은 다시 한번 3번 질문 확인해 보자. 자, 그럼 3번 질문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낙인 이론밖에 없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A, D는 각각 차별교제 이론이거나 뒤르켐의 아노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A가 아니요 라고 답변을 했어. 그럼 A는 틀린 답변이구나.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C는 맞았을지 틀렸을지 조금 모르겠어. 그지? 그리고 D가 예라고 답변을 했어. D는 뒤르켐의 아노미거나 차별교제 이론이니까 D가 맞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1점을 받았으니까 C도 틀렸고 B도 틀렸어 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하, B가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B가 누가 되는 거야? 낙인 이론이 되는 거고 C가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A하고 누구만 구분하면 된다. D만 구분하면 된다. 그러면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 올라가 볼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나요? 그러면 낙인 이론과 차별규제 이론이 얘라고 답변해야 돼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B는 낙인 이론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 그럼 얘는 맞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C는 머튼의 아놈이거든. 그런데 아니요 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얘도 맞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틀렸고 D가 틀렸다는 얘기네. 아하, 그러면 A가 차별교제 이론이고 D가 디르켐의 아노미가 되겠구나. 그러면 1번부터 5번 선지 확인할 수 있지. A. 차별교제 이론의 사례로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대요. 일탈 행동을 하는 회사 선배들한테 배워가지고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즉 일탈 행동을 배웠어 라는 말이니까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답은 1번.